자, 원래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쌤이 이제 저기 한글 맞춤법 저기 국립국어원에 들어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쌤이 그 마음이 좀 약간 종이장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뒤집혔어요. 뭘 할 거냐? 중세국어 좀 더 할 겁니다. 중세국어를 1시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지금 요 용비어 첨가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 막 자세히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할 거냐면 대충 그냥 이런 내용이야 하는 정도만 그냥 쭉 훑고 넘어갈 거야. 알겠죠? 물론 훑은 풀트면서 그 중간에 그 들어가 있는 이제 우리 중세국어 문법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짚으면서 가기는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용비어 첨가라고 하면은 요게 뭐냐면 훈민정음으로 쓴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입니다. 최초의 문학인데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문학인데 이게요 뭔가 약간 문학적인 어떤 이 의도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 세종대왕이 조선의 몇 대 왕이에요? 태종, 태세 몇 대 왕이야? 4대 왕이야. 맞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지 아직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용비어 첨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입니다. 이 조선이 건국되는 게 얼마나 정당한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용적으로. 왜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반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거든. 이성계가 반역해가지고 만들었잖아. 반역에 성공했으니까 혁명이 되는 거지. 실패했으면 쿠데타였을 거 아니야. 맞죠? 자, 다음. 그래서 건국의 정당성이 좀 필요했어요. 이 국민들한테 좀 일깨워 주려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후대 왕들의 대한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적으세요. 용비어 첨가. 자, 용비어 첨가는 우리나라에서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문학이고요. 노래입니다. 노래. 악장가사라고 하는데 크게 내용은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경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고하는 거야. 경고. 야, 니네 절대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후대 왕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 선대 왕들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으니 끝까지 이어가달라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그리고 용비어 첨가를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왜 쓰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문자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야, 진짜 어려운 일이야. 세상에 여러분들 훈민정음 배울 때 왜 그거 여러분들 배우잖아. 세상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글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언어는 우리 훈민정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때 당시에 이 조선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기술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글자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들었으면 뭐 해봐야 돼?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문제점이 뭔지 알지. 그래서 실험 삼아 써봤던 글이 바로 뭐야? 요건 거예요. 용비어 첨가.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도 필요해. 필요한데 그럼 그걸 뭘로 쓰지? 우리 이번에 만들었던 문자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용비어 첨가입니다. 그래서 용비어 첨가에 뭐가 있냐면요. 중세국어의 특징이
정립이 100%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적기나 이런 것들이 어떨 땐 쓰여있고 어떨 땐 안 쓰여있고 탈종성법이 어떨 땐 쓰여있고 어떨 땐 안 쓰여있어요. 그래서 이 용비어첨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겁니다. 알겠죠? 여기 둘.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험 삼아 써본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문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 그리고 실제로 써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야. 그랬다가 써보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아, 이렇게 쓰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용비어첨가 안에서도 지켜졌다가 안 지켜졌다가 이러고 애초에 여기 없다가 나중에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발표한 거거든.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발표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되고 곧 이제 딱 정해져가지고 이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2장의 내용만 한번 볼 건데 중세국어의 특징 자 볼게요. 불휘 깊은 남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뿌리죠, 뿌리. 요거는 깊은이고 그럼 이어적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뿌리 깊은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깊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잖아. 그럼 얘가 뭔데 문장에? 주어일 거 아니야. 뿌리 가 깊은이야. 맞죠? 그래서 뿌리 가 깊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불휘하고 나서 뭐가 붙어 있어? 명 형태로 되어 있는 주격조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적혀있는 건 불휘 깊은인데 우리가 현대어 국어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뿌리 가 깊은으로 읽어야 돼. 자, 그래서 뿌리 가 깊은 남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나무는이야. 나무는. 남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나모 플러스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었습니다. 나무 플러스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었고요. 나모가 뭘로 변했느냐? 남기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남기역인데 이 기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역 고경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최종은 어떻게 됐어? 남기역 플러스 은이 돼가지고 이어적기에 따라서 남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현대어 국어로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이 되겠죠. 나무는. 자, 바람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바람에. 람 플러스 애가 만났고요. 이 애는 무슨 격 조사겠어? 이 애 무슨 격 조사겠어요? 부사. 부사격 조사겠죠. 얘가 부사격 조사라고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야? 위에 나와있는 현대어 때문이야. 현대어에 애 붙어 있잖아. 그건 뭐야? 아, 얘가 부사격 조사구나. 바람 애니까. 자, 밀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미다에다가 리을 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밀세야, 밀세. 그런데 리을 세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수빈, 리을 세가 무슨 뜻이야? 이런 씨 복습 안 했지? 내가 진짜 배우면 일주일 안에 공부하라고 했더니 진짜 숙제했어 안 했어? 이봐 벌써부터 나의 리을세가 무슨 말이야?
너요 너. 다해 가면 더 있어요 혹시? 서린이가 안 돼.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이것 봐 소리나. 네. 리을세가 무슨 뜻이야? 내가 지금 모를 만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저 공부는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나. 숙제했어요? 숙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이거 안 했잖아 안 했잖아. 3분 이 정도면 안 한 거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연 리을세가 무슨 말이야? 저는 좀 이봐 그냥 지금 쿼드라킬이다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제 또 누구한테 물어보지? 모를 만한 사람. 이제 정도를 좀 올려볼까? 지훈, 리을세가 무슨 말이야? 너도 안 했구나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나 혼자 고요 속에 외침하고 있어요. 나 혼자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 아니 아무리 숙제를 내줬는데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원장쌤한테 질문했나? 얘들 역시 이러고 있었거든. 그냥 안 한 거였네. 안 했으니 질문이 있나? 우라통이 터지네 진짜. 얘도 안 기억나요? 안 나요? 리을세 안 나요. 가름 리을세가 무슨 뜻이야? 하는 수만 끝났어. 아니 알아요. 뭔데? 뭐 할까 두렵다. 아니에요. 그건 할세라고요. 하여튼 뭐 주워 들은 것만 많아가지고. 어? 정원 리을세가 무슨 말이에요? 그쵸? 무엇 임으로죠. 임으로. 그 주에 공부합시다. 알겠죠? 일주일 안에 해야 머리가 생생하지. 알겠죠? 자, 그럼 리다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흔들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아니 흔들림으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쳐도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야. 아니 흔들림으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아니 흔들림으로. 자, 곧 얘는 꽃입니다.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안 어색해? 여러분 나 아직 조선시대 안 갔네 보니까. 내가 조선시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이게 이상해야지 여러분들. 조선시대 맞춤법에서 뭐가 이상해요 지금? 유경 뭐가 이상해? 팔종성법이 사용이 안 돼 있잖아 지금. 얘는 팔종성법에 따르면 원래 뭐가 돼 있어야 돼? 뭘로 돼 있어야 돼? 시옷이 돼 있어야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 팔종성법이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돼 있는데요? 아직 부족해서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이 사람들도. 이제 처음 써본 글자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세종어제국 민정음 만들 때 나란 말씀이 딩기기다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라고 할 때 사마띠는 어떻게 팔중성법이 맞춰져 있잖아. 왜 맞춰져 있는데? 똑같은 치읓 받침인데 얘는 지읒이긴 하지만 왜? 이때는 이랬는데 나중에 써보니까 지읒 받침이랑 시옷 받침이 소리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뭘로 통일해 준 거야? 시옷으로 통일해 준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변천가는 이제 세종어제국 민정음보다 먼저 쓰인 거지. 쓴 것 자체는 발표는 나중에 했을전정 궁궐에서 발표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써본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팔종성법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교코는 뭐냐면 조코야. 그러면 교에 뭐가 느껴져요? 구개음화가 안 되어 있는 게 느껴지죠. 여름별표. 여름이 뭐냐면 열매거든. 이 열매가 왜 열매인지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2교시 때 나중에 할 건데, 열매할 때 열이랑 여름할 때 열이랑 이게 뭐냐면 열다에서 나온 겁니다. 열다. 자, 그래서 열다의 열이라는 어간에 지금 뭐가 붙은 거냐면 음이 붙은 겁니다. 자, 적어주세요. 우리 명사형 어미는요 뭘 쓴다고 했어? 옴과 um을 쓴다고 했죠.
명사, 파생, 접미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명사가 아닌 애들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명사, 파생, 접미사가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라도 돼. 그냥 명사로 만들어주는 그 접미사라고 말하면 돼. 어차피 2교시 때 뒤지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명사, 파생, 접미사는 그때 당시에 뭘 썼냐면요. 이 음이랑 이 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 파생, 접미사입니다. 열다의 열에다가 음이 만나가지고 열음이 되는 거야. 열음. 그래서 얘가 저기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지금으로 하면. 자, 명사, 파생, 접미사는 명사가 아닌 애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미사입니다.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걔가 명사가 돼요. 명사형 어미는 명사가 안 돼요. 왜냐면 어미잖아. 어미는 무슨 품사에만 있는데 용언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은 그거는 명사가 안 돼요. 여전히 서술어야. 여전히 동사고 여전히 형용사야. 알겠죠? 근데 명사, 파생, 접미사는 붙으면 명사가 되기 때문에 품사를 바꿔줍니다. 알겠죠? 자, 하느니라고 돼 있습니다. 다에다가 니가 만났는데 하다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다는 많다야. 아래야 하다가 우리 지금 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많다. 미안합니다. 많다가 아니고 많으니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이 말이야. 열매가 많으니. 자, 근데 목적이 뭐라고 했어? 이거 쓴 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뭔데? 조선을 말하는 거야. 우리 이 정도로 뿌리 깊은 존재라고. 뿌리 깊은 국가라고. 알겠죠? 조선이 얼마나 정당성 있는 국가인지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는 뿌리가 깊은 나무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흔들리는 존재 아니야. 그리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꽃도 엄청 좋고 아름답게 열리고 열매도 주렁주렁 많이 열리는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자, 다음 샘이 깊은 물을 봅시다. 요거는요 샘 플러스 이야. 그래서 요것도 주격조사죠. 해석도 말 그대로 샘이. 깊은 똑같이 깊은. 물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금으로 하면 물은. 그래서 무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저거 원수 모음만 안 되어 있는 거. 중세국어 특징이죠. 자, 다음 가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가뭄에. 여러분들 가뭄도 파생한 거 알고 있습니까? 가뭄은요 가물다에서 왔습니다. 가물다가 뭔데? 점점 메마르는 거. 그걸 가물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물다에다가 미음이 붙어가지고 가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가물인데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가물다라고 하면 용언의 어간으로만 쓰지만 옛날에는 이 가물이요 가물다 할 때 가물도 있고 그냥 가물이 명사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물은 지금은 가뭄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가뭄 플러스 애니까 얘 당연히 뭐겠어? 부사격 조사. 자, 그칠세. 얘는요 그따에서 왔습니다. 이 그따가 우리 지금으로 그치다야. 그치다. 그래서 그따의 그에다가 뭐가 붙었느냐? 을세가 붙었네.
그침으로가 되겠지. 뭐뭐 함으로. 자,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이거잖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리가 아주 깊은 샘은요, 가뭄이 생겨도 물이 말라 안 말라? 안 마르잖아. 그게 마치 뭐야? 우리 조선이야. 우리는 아무리 메말라도 메마르지 않는 샘이야. 조선은. 알겠죠? 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히 1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는요, 감입니다. 감. 근데 내야 원래는 내 천자잖아. 내 천자. 내. 근데 내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히읗 중성체형.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강이 이루어져 이 말이죠. 강이 이루어져. 그리고 이 히읗이 뭐? 히읗 중성체형. 이 드러나는 단어다. 1어는 우리 지금으로는 이루어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강이 이루어져. 바라레라고 돼 있는데 얘는요 바르입니다. 바르 또는 바랄 플러스 에예요. 그럼 그게 뭐냐?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에 가느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하면 무슨 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므로 강이 이루어져서 어디로 흘러간다? 큰 바다로 흘러간다. 그게 뭐다? 우리 조선이라는 국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연결점과 내용 좀 알아두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중세국어의 특징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히읗 종성체언이나 그 다음에 명사파생 전미사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소학 언획. 자, 적으세요. 요거 1587년 뭐가 일어나기 몇 년 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 5년 전. 이 나라 팔아먹으는 년들 진짜. 몇 년 전? 6년 전? 5년? 5년 전? 4년. 4년 전? 3년. 3년 전? 그러면 6개월 전은 혹시 없어요? 없어? 55년? 5년 전입니다. 5년 전. 임진왜란 일어나기 5년 전. 알겠죠? 자,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우리 중세국어는 임진왜란 전후로 뭐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소학원 내가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어적기의 변화가 있고요. 국외음화의 변화가 있고요. 소실문자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 그게 지금 여기에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공제, 증제, 대려 이렇게 돼 있다. 그쵸? 자, 그래서 공자이죠. 공자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어있는 형태죠. 아, 공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공자 플러스 주격조사 이. 자, 그래서 공자가 이 말이겠죠. 공자가. 자, 그 다음에 증자다려라고 하면 증자에게 이 말입니다. 증자에게. 자, 그러면 다려는 무슨 격조사? 부사격조사. 에게가 부사격조사니까. 자, 닐러. 우리 지금으로 하면 일러가 될 거 아니야. 말아요. 니르다였잖아. 니르다. 그렇죠? 니르고 잘 보이셔도. 자, 그래서 니르에 어가 붙었어. 얘가 지금 닐러가 됐어요. 근데 요거 혹시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듭니까? 뭐가 이상한데? 아, 그것도 그건데. 중세국어랑 비교했을 때. 나란 말싸움이 뒷기게 달아라고 돼 있어. 달아. 걔 다르다였잖아. 근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 뭐라고 해? 달라라고 하지.
달라는 리을 리을이죠. 달라는 리을 이응이야. 근데 니르다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리을 리을로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을 리을 활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중국과 달라라고 딩기게 달아라고 할 때 딩기게 달아 리을 이응 활용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뭘로 바뀌었어? 리을 리을 활용형으로 바뀌었지. 근데 지금 두 법칙 적용 안 돼 있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랑 근대국어를 다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다음 갈으샤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면서 뭐 느껴져야 돼? 이어적기. 이어적기가 안 돼 있죠. 뭐가 되어 있어? 끊어적기가 돼 있지. 샤가 뭐라고 했어요? 높임. 좋지. 주체 높임 선언 발음이야. 자, 그럼 누구 높이는데? 문장 찾아봐. 뭐 찾으러 가야 돼? 주어 찾으러 가야 돼. 주어 찾으러 가봐. 그치, 공자. 주격 조사 붙어 있네. 공자 높이는 표현이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공자가 증자에게 그럼 가도 사실은 뭐겠어? 깸서로 바꾸면 좋겠지. 왜냐하면 높임의 대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서 말씀하시되 말하시되 자, 그러면 갈으니까 이제는 요거를 보면서 용언의 어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기본형이 뭐야? 갈으다가 되겠지. 갈으다. 이 갈우다가 우리 지금은 뭐로 바뀐 건데? 자, 뭐 여러분들 가라사대라는 말 들어봤어? 누가 누구에게 가라사대? 뭐 예를 들어서 황제 가라사대 뭐라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가로다라는 거에서 가로돼.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엔 갈으다라고 쓰였던 거야. 근데 우리 지금은 이제 말하다 말하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몸이며 뭐가 안 돼 있어요? 이어적기 안 돼 있지. 무슨 적기야? 얼굴이며 얼굴. 얘는요 의미 축소입니다. 왜 의미 축소냐면 옛날에는 얼굴이 요 안면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요 몸 전체의 쉐입을 말했어요. 몸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그 겉의 형태 있죠. 그거를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만 얼굴이라고 해요? 안면부만 얼굴이라고 하죠.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줄였지. 의미 축소입니다. 자, 머리털이면 이제 끊어적기 안 적을게요 여러분들. 밑줄만 끊어놓을게. 끊어적기. 자, 그 다음에 살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살 히읗 종성 체험 플러스 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살 뒤에 붙어있는 애들은 저기 히읗 종성 체험 흔적 남아있죠. 살코기 이런 것들.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잖아. 그렇죠? 그것도 히읗 종성 체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자, 다음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이게 무슨 격조사? 부사격조사. 자, 심지어 봐봐. 지금 쌤이 부모께라고 적었잖아.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래서 우리 무슨 깨라고 하는 객체 높임법 그때 똑같이 이렇게도 사용됐습니다. 알겠죠? 자, 받자온 것이라 라고 할 때 잘 보세요. 기본형. 받다가 기본형이야. 받다. 그러면 거기에 온은 말 그대로 온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봐. 중간에 자가 있잖아. 자. 근데 얘가 원래는 뭐냐면요.
요거였습니다. 중세 때는. 자, 요거 어떤 표현에서 쓰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럼 나왔다. 이 바자오는 누구 높이는 건데? 그쵸, 부모를 높이는 거지. 바로 앞에 부모가 부사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모를 높이는 겁니다. 중세 때는 그랬어. 근데 밑에 또 적으세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순경은 비읍이 소실됐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중세였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 자, 본 이렇게 됐겠죠. 순경은 비읍이 연음돼서. 그런데 얘가 지금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바자, 아, 자가 아니고 여기 아래가 붙어야지. 바자 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바자 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지금 소실됐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야. 자, 다음 것이라 봐봐봐. 얘는 또 뭐야? 이어적기지.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당시에 이어적기랑 끊어적기가 혼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어적기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었던 시기인 거야. 서서히. 자, 바자온 것이라 감히 헐워라고 하면 얘가 헐다라는 말이죠. 헐다. 뭐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 헐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자, 헐다에다가 뭐가 붙었느냐? 우 플러스 어가 만난 거야. 그럼 이 우가 뭐게요? 헐우어. 사동전미사주.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헐게하여 이 말이죠. 상해오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상하다에다가 EOD가 붙은 겁니다. 이가 뭐게요?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야.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하게 하다고 해요. 얘도 사동정미사입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하다에 아래야 하다에다가 어미에 뭐가 붙었느냐? 옴이 붙었어요. 명사형 어미죠. 아니함이 효도의 니까 뭐야? 관형격 조사죠. 혹시 이상한 거 없어요? 혹시 이상한 거 없어요? 효도는 무정체언이야, 유정체언이야? 무정체언이야. 의는 원래 어디에 붙는다고 했어? 유정체언에 붙는다고 했지. 이제 규칙이 깨지고 있어요. 의가 이제 어디에도 붙어요? 무정체언에도 결합합니다. 그럼 의가 무정체언에도 결합하게 되면은 점점 뭐가 없어지겠어? 시옷이 없어지게 되겠지. 자, 다음 넘어가서요. 효도의 비르소미오인데 이게 뭐냐면 비롯하다 플러스
옴이 붙은 거야. 명사형 어미. 그러고 어미 종결어는 이오가 붙은 거야. 그래서 비릇 오미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비릇 오미오가 된 거야. 그럼 얘도 이어적기가 돼 있지. 맞죠? 자, 이제 여러 번 얘기한 건 더 이상 안 적을게요. 몸을은 끊어적게 돼 있고요. 세워. 몸을 세우다가 뭐야? 한자로 입신. 입신양명할 때 입신. 몸을 세우는 거. 자, 도를 행하여 일홈이라고 있는데 이 일홈은 이름이야, 이름. 자, 그래서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펐어. 후세는 이제 그 이후 세대잖아. 후세에 베퍼 써서 부모를 현격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현격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거죠. 위에다 적어있다. 부모가 드러나게. 근데 되어가 쓰 있으니까 지금 아직 뭐가 안 되어 있다. 구개음화는 안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입신양명해가지고 잘 나가면 나한테 좋은 거야 부모한테 좋은 거야 부모님한테 좋은 거였죠.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내가 잘 나가는 거야. 내가 잘 나가면은 부모님을 빛나게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뭔가 옛날 이 유교적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 참 요거 그래 내가 뭔가 허전하다 했다. 비르소미오라고 돼 있는데 얘가 또 어색한 게 있어요. 지금 중세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어색해요? 모음조화가 깨져 있죠. 모음조화 깨져 있는 거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몸을도 모음조화 깨져 있어요. 을이 원래는 을이잖아. 맞죠?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모음조화 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소학원으로 넘어오면서 모음조화가 깨져 있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누구에게 받은 거야? 부모님께 받은 거야.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다치는 건 불효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감히 헐게하여 상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오라고 되어 있는데 효도의 시작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펐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입신양명했다는 얘기지. 입신양명해서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효도의 시작은 뭐다? 내가 다치지 않는 거. 효도의 마침은 뭐야? 내가 입신양명하는 거.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거 내측의 가로대 이거는 X. 몰라도 돼요. 요거만 봅시다.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유익한 이 세 가지 보시오인데 요거는 이제 저겁니다. 저거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유익한 사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세 가지 친구가 있는 거죠. 해로운 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벗이 있습니다. 자, 현대국어를 한번 볼게요. 얘 기본형 뭐야? 해롭다. 해롭다 활용하면 어떻게 돼? 아어 붙이면 해로워가 될 거야. 이거 오우 불규칙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얘 순경은 비읍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어야 된다? 순경은 비읍이 있었어야 된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통해서 결론 뭔데? 지금 이 시대 때 뭐가 사라져 있다?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어 있다. 를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 현대기어 기준으로 봤더니 해롭다 해로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여기에는 순경은 비읍이 있었구나. 그러면 순경은 비읍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순경은 비읍이 이어졌기가 돼야 되는데 없어. 없다는 건 무슨 말인데? 소실되었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모르는 중세국어를 보고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지금 뭐 아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본문이니까 본문이 아닌 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고 과정이. 알겠죠? 자, 다음 해로운이 세 가지 벗이니 딕한 이 아직까지 뭐가 안 돼 있어? 구개음만 안 돼 있죠? 요게 이제 직자잖아. 직자. 정직하다 할 때 직. 고들 직자. 자, 그래서 또는 고든 또는 정직한 일을 벗하며 신실한 일을 믿음직스러운 자 믿음직스러운 일을 벗하며 들은 것한 일을 벗하면 근데 이게 들은 것한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좀 들은 적이 있는 사람 이 말이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뭐가 뭘까요? 유교, 공부, 학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공부한 사람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벗하면, 친구하면 유익하고 더더욱 유익하고 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끊으면 무슨 말이야? 유익한 이 세 가지 친구가 있는데 해로운 이도 세 가지 친구가 있어. 근데 정직한 사람을 친구하며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친구하며 공부한 사람을 친구하며 뭐해? 유익하다는 거야. 자, 다음 거동만 닉은 그러니까 행동만 하는 사람. 말은 똑바로 이제 뭔가 제대로 정신이 안 박혀 있고 몸을 그냥 함부로 이제 돌아다니 그냥 정신이 똑바로 안 박혀 있는 상태에서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들 유교는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는 그냥 밥 말아 먹었지. 맞죠? 자, 그래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동하는 것보다 그 깊게 생각하는 걸 더 뛰어나게 생각했어요. 유교 사상이. 알겠죠? 자, 그래서 거동만 닉은 일을 그냥 행동만 익은 사람 생각 안 하고 닉은이 우리 지금으로 하면 이근이야. 지금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두음 법칙 아직 적용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행동만 익은 이를 벗하며 아당하기는 뭐냐면은 저기 아부하기 말이야. 아첨. 아부하기 또는 아첨하기를 잘하는 일을 벗하며 요거는 뭐냐면 말씀만 익은 이 말만이다. 그렇죠? 말만. 익은 일을 벗하면 해로운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정신이랑 행동이 둘 다 박혀 있어야지. 거동만 익은 사람 벗하거나 아부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벗하거나 말만 씨부리는 사람이랑 벗하면 뭐하다? 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까지 이제 배우는 이유가 뭐냐? 자주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방금 오늘 했던 용비어청이랑 요 수학원에는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교과서에서 다 빠졌어요. 근데 대체로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 내줄 숙제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두꺼운 거 한번 펼쳐봅시다. 이제 진짜 국립국어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글 맞춤법 1장이란 뭐였습니까? 한글 맞춤법을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이거 한자로 뭐라는 자입니까? 표음주의
자, 이제 조선시대에서 나오세요. 이제 우리 다시 대한민국으로 와서 뭐 아직 조선시대 안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문법 요소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선지에서 가끔씩 장난칠 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사건 시가 발한 시에 후행한다. 사건 시가 발한 시에 선행한다. 사건 시가 발한 시보다 먼저이다. 사건 시가 발한 시보다 나중이다. 요거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장난친다고 했잖아. 요거 가지고는 뭐라고 장난치게요? 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할 때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형태를 밝혀줘도. 어법에 맞도록 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이건 이제 당연한 건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 조항 안에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어법에 맞도록 하게 한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말이야. 결국은 뭐의 반대말이야? 뭐의 반대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의 반대말이야. 우리말의 표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표음주의가 적용되냐 표의주의가 표음주의가 적용되냐 표의주의가 적용되냐는 뭐로 판단하는 건데?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어? 그러면 표음주의인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어? 그럼 뭐야? 예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얘는 표의주의야 표음주의야? 수빈 뭐야?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왜?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호하고 받침 뭔데? 이렇게 발음할 거 아니야. 맞죠? 뭐에 해당해요? 표의주의에 해당하지. 입은요? 표음주의에 해당하죠. 왜? 소리랑 똑같으니까. 이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론을 정해놓고 뭔지 찾는 거야. 알겠죠? 발음을 해놓고 발음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얘가 표음인지 표의인지를 찾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뉜다. 표의주의, 어법에 맞도록 함, 형태를 밝혀 적음,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반대말도 뭐야? 또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적지 않는다. 다음,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이 말 많이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랑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랑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 좀 적어 봅시다. 형태를 밝혀 적지 않은. 얘네들이 항상 똑같은 말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돼. 넘어갈게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잘 쓴 글이거든요. 되게 쉽게 잘 읽힙니다.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잠 잘 옵니다. 자, 19페이지 넘어갈게요. 된소리. 이거 이제 이해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의문의 변동 규칙이 또 기억이 나야 돼요. 무슨 규칙이 기억이 나야 될까요? 된소리 대기 규칙이 기억이 나야 돼요. 알겠죠?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잘 봐봐. 한글 맞춤법은요. 항상 소리가 먼저입니다. 이거 소리가 먼저인 걸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치면서 사이시오 표기할 때도 내가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소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뒤 음절의 초성이 된 소리로 일어나면 그때 사이시오를 붙인다고 했잖아. 소리가 먼저고 표기가 나중이야. 알겠죠? 자, 우리말에서요. 다시 이제 5항으로 들어와서 우리말에서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가 규칙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된소리로 적어주고 어떨 때는 된소리로 안 적어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어깨 한번 봅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봐봐. 표음주의로 적은 거야? 표의주의로 적은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형태를 밝혀 적었어,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어깨. 입술은요?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입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형태를 밝혀 적었어? 형태를 밝혀 적은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는 된소리로 발음되는데 된소리 그대로 적어줬지. 맞죠? 얘는 발음할 때 된소리로 발음되면서 왜 안 적어줬어요? 표기할 때 왜 안 적어줬어? 입술이라고 발음되면 입술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얘는 된소리로 적어주면서 얘는 왜 안 적어주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살면서. 다 규칙에 따라서 이런 겁니다. 무슨 규칙이냐? 요거야.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자, 생각해봐. 비문학적으로. 까닭 없이 난다는 건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도 있다는 말이야. 까닭 있게 나는 된소리가 뭔데? 규칙. 뭐였어? 1번 규칙 뭐였어? 같이 받침 뭐? 기억 디귿. 오케이. 기억 디귿 비읍 같이 합격. 오케이. 집에 가세요. 오늘. 네. 자, 그럼 두 번째 뭐였어요? 아, 형 뭐였어? 가름 뭐였어?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니은 미음 뒤에서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오케이. 합격. 다음 서린 세 번째 뭐였어요? 관영 받침 리을 오케이. 관용 오케이. 관용 사용음이 리을 뒤에서 나는 된소리. 그 다음 마지막 있었어요. 뭐 있을까요? 수미 뭐 있을까? 한자어 리을 뒤에서. 맞죠? 자, 그래서 걔네들이 바로 뭔데? 까닭 있게 나는 된소리였던 거야.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뭐 있어요? 된소리 대기 4개 이외에 하나 더 있었잖아. 된소리 만들어주는 거. 사이시오 표기. 근데 이제 사이시오 없더라도 사이시오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된소리 일어나죠. 봄이랑 비가 만나면 어떻게 돼? 봄비 된단 말이야. 합성어에서. 아니, 맞죠? 자, 그래서 합성어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된소리 대기 1, 2, 3, 4번 규칙 플러스 사이소리 현상까지가 바로 뭔데? 된소리를 만들어주는 까닭이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요, 입술로 표기를 하든 입술로 표기를 하든 무조건 뭐로 발음돼요? 입술로 발음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술로 안 적어줘도 되는 거야. 얘는요, 개라고 적어주는 순간 발음이 어떻게 돼요? 어개가 됩니다. 이유는 뭐야? 앞말에 받침이 없잖아. 여러분들 된소리 대기는 전부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 알고 있죠?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저기 용언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한자어 리을 뒤에서 관형사용음이 리을 뒤에서 전부 받침 뒤에서 일어나요. 맞죠? 근데 지금 뭐야?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잖아. 소리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표기할 때 된소리로 표기를 안 해주면 얘가 된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 된소리로 적어줘야 되는 거야. 표기할 때. 지금은 맞춤법이야. 소적세 받침 없죠. 어깨 받침 없죠. 오빠, 으뜸, 아끼다 뭐야? 전부 앞말에 받침이 없어. 맞죠? 이런 애들은 전부 어떻게 해줘야 돼? 실제로 발음할 때 된소리로 발음된다면 표기할 때도 된소리로 표기해줘야 돼. 각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자, 그런데 요게 사실은 이렇게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수준 높게 올라가 보면 이 니은, 미음에는 제외되는 게 있어. 뭐가 제외되는데? 그렇지. 용언 어간이 제외되지. 용언 어간을 제외한 니은, 미음과 그 다음에 리을,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리을도 있네. 리을도 예외 뭐야? 관형사형어미랑 한자어지. 맞죠? 자, 관형사형어미랑 한자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용언 어간 제외했을 때야. 했을 때 리을,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적어준다. 그 말은 자, 지금 봐봐. 산뜻하다의 산이 용언 어간이야? 아니지. 그러면 산뜻하다라고 발음해주면 자, 얘 당연히 어떻게 발음되겠어? 산뜻하다가 되겠지. 자, 이게 뭐가 다른데?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되겠지. 왜? 된소리가 나는 근거가 있잖아. 산뜻하다는 앞말에 받침이 있긴 하지만 얘가 된소리를 만들어주는 근거 받침은 아니지. 맞죠? 그러니까 산뜻하라고 표기하는 순간 발음도 산뜻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각박이라고 적어도 발음하면 각박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죠. 하나의 단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단어는 같은 형태소 안을 말하는 거야. 형태소 내부. 자, 형태소 내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안에서 나는 다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해준다? 된소리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돼요. 알겠지? 자, 지금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준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학생들. 자, 그 다음에 두 모음 사이에서라고 되어 있죠. 두 모음 사이가 무슨 말인데? 앞말에 받침이 없다. 이거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왜? 두 모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모음 말하는 거야? 오 모음이랑 어 모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근거가 없어. 왜? 중간에 자음이 안 끼어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자, 다만 이것까지만 하면 너 얼마나 좋아? 자, 몇 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자, 여기 괄호 표시해주세요. 자, 생각해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표기할 때 된소리로 표기해요? 예사소리로 표기해요? 된소리로 표기해요? 예사소리로 표기해요? 된소리로 표기해요? 예사소리로 표기해요? 예사소리로 표기하죠. 자, 다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예사소리로 원칙 땡땡 예사소리로 표기. 원래는 예사소리로 표기해야 돼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런데 잘 보세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이거 이중부정이야, 여러분들. 이거 내가 도대체 조항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장이 아니면 아니한다야. 아니면 아니한다. 자, 그러면 아니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니면 필요 없구나.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뭔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이것도 가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뭐에 해당하냐면 예를 들어서 쓱싹, 똑똑, 쌀쌀, 쌀쌀은 아니라 싹싹하다, 싹싹. 자, 잘 보세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뭘로 표기해야 돼? 원래 예사소리로 표기. 근데 이거 봐. 우리 지금 이거 전부 표기 어떻게 해요? 쓱싹이라고 표기해. 쓱싹이라고 표기해. 싹이라고 표기하잖아. 맞지?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인 거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그러면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예사소리로 표기해 주는데,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제외한다 이 말이야. 얘를 제외한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뭐 한다? 원래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대로 표기해 준다 이 말이야. 깍두기라고 되어 있죠.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깍두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 때문에 어차피 된소리로 바뀌는 애들은 어떻게 해준다? 그냥 예사소리로 적어줍니다. 표기할 때 예사소리로 표기해도 어차피 발음은 된소리로 발음할 건데.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표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발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
발음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깍두기라고 하냐 깍두기라고 하냐 깍두기라고 한단 말이야. 깍두기라고 하네? 그럼 깍두기로 표기할까? 아니야.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기억 받침 뒤라서 두는 뚜로 발음될 거야. 그러니까 표기할 때 두로 적어줘도 어차피 뚜로 발음할 거야. 그러니까 표기할 때 어떻게 해준다? 두로 적어준다. 가 되는 거야. 소리가 먼저예요. 소리가 먼저. 사람들이 깍두기 이러네. 그러면 깍두기 우리 표준어 한번 정해볼까? 자, 깍두기 표준어 정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깍두기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기억 디귿 비읍 받침 뒤라서 어차피 된소리 대기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예사소리로 적어줘도 돼. 가인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인데 요거는요 나중에 뒤로 넘기다 보면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예시가 한 20개가 40개가 그 뒤에 조항이 있어요. 알겠죠? 걔네 보면 이런 애들을 보고 겹쳐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것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뭐야? 싹싹이랑 톡톡은 어차피 같은 음절이잖아. 맞죠? 쓱싹은 뭐야? 모음 하나만 다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음절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삭으로 적어줘야 돼. 삭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된소리로 통일해서 표기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된소리 표기는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된소리를 맞춤법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멍 때리지 마.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 2학기 단원에 있어요. 똑같은 이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똑같이 있어요. 교과서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알면 되고요. 요거 국외음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게 뭐냐면 국외음악가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마지, 해두지, 굳이 이렇게 될 텐데 얘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운으로 따지는 거랑 맞춤법으로 따지는 게 좀 다른 거야.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왜냐면 얘는 소리를 기준으로 표기를 만드는 거니까. 국외음악 음운의 변동 배울 때는 소리의 원리를 배우는 거고. 그게 좀 다른 겁니다. 보면 다 아는 거. 자, 그래서 이 맞춤법 조항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옳은 표기. 틀린 표기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3페이지. 요거는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자, 우리말에서요, 사실은 여러분들, 옷 이래봐. 발음할 때는 디귿 받침이잖아. 그러면, 우리 한글 맞춤법에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이 소리 나는 대로 적대잖아.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뭐가 먼저라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먼저인 거야. 그러고 나서도 이게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뭐 하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봐봐. 옷 같은 경우에는 명사인데 얘 그냥 디귿 받침으로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시옷으로 돼 있잖아.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은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건 전부 어떻게 하느냐? 시옷으로 적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디귿 받침으로 쓰고 있는 말들 있죠. 얘네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디귿 받침으로 썼던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전부 어떻게 하는 거야? 디귿 받침으로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로 통일해준다? 시옷 받침으로 통일해줍니다. 그래서 받침은 소리가 디귿인데 사실 디귿 받침보다 우리가 표기할 때 시옷 받침을 더 많은 거야. 알겠죠? 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24페이지. 요거는 중학교 때 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러분들. 자, 이것도 적어주세요. 이게요, 지금 맞춤법이라서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게 지금 쌤이 만들어 놓은 게 맞춤법 조항도 있고, 뒤에 표준 발음법 조항도 있거든. 쌤이 지금 적어주는 건 표준 발음법 조항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표준 발음법 조항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약간 상호 보완적인 그런 거야. 표준 발음법이랑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 로만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얘는 로도 여러분들 발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억나요? 얘는요, 얘만 얘래고요. 나머지 얘는 전부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계 이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계도 되는데 뭐도 돼요? 시계도 됩니다. 허용이라서 둘 다 돼요. 근데 예래는 무조건 예래로만 발음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 조항에 이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또 뭐야? 소리 날 때 애로 소리 나버리네. 그럼 이것도 조항 만들어야 돼. 맞춤법에서. 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게레, 매, 페, 해는 애로 소리 난다 하더라도 뭐로 적는다 표기할 때 얘로 표기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야. 상호 의존적인 거기도 하고. 이게 맞춤법이나 발음법 이런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는 거죠. 발음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표기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발음할 때 시계라고 해서 개인데 애로 발음하네? 그럼 이 개로 발음되는 얘 어떡하지? 얘는요 애로 소리 나도 표기할 때 어떻게 한다? 얘로 적어준다. 아, 그러면 얘로 통일하면 되겠네. 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시계도 한자잖아. 여기 지금 다 대부분 다 한자어죠. 한자어. 다만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는다. 얘는요 원래 개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가 생기잖아. 생각해봐. 개가 개로 소리 나더라도 개로 적어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개로 소리 나는데 얘가 원래 개인지는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밑에 적어주는 거야. 이 한자 있죠. 이 한자 개자가 붙으면 이 개는 어떻게 해준다? 그냥 개로 표기해 준다는 거야. 왜? 얘는 한자가 애초에 개자니까. 개송, 게시판, 이 둘 게시판, 휴, 게시할 때 개는 얘는 그냥 애초에 개라는 한자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25페이지. 요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했다. 이건 기억날 거 진짜로. 민주주의의 의. 기억나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의 발음을 하는 네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맞죠? 자, 적을게요. 표준 발음법입니다. 의 발음 어떻게 하느냐? 그 방금 얘기했던 예 발음이랑 이 의 발음은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없어도 충분히 시험 나올 만하죠. 애초에 범위 없는 문법도 나오기 때문에. 자, 첫 음절의 의는 는이라고 안 할게요. 그냥 화살표 할게요. 첫 음절의 로만 발음합니다. 자, 이거 그냥 줄일 건데 로만이 있으면 로도도 있습니다. 로만은 뭐냐면 하나만 발음이 가능하다는 거야. 로도는 뭐야? 허용해서 두 개 다 발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 발음은요 로만 두 개, 로도 두 개거든. 자, 그래서 첫 음절의 의는요 의 로만 발음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첫 음절 이외의 의는요 이 로도 발음합니다. 의도 되고 이도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사
의는요 뭐로도 발음하는 게 가능합니까? 에로도 발음하는 게 가능하지. 그 말은 뭐야? 의로 발음해도 되고 에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는요 뭐로만 발음합니까? 로만 발음하죠. 로만. 그래서 희망 이러면 희망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허용 안 됩니다. 희망 안 돼요. 무조건 희망이야. 희망.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준 발음법이고요. 이 발음법이 적용되어 있는 표기법이 요거야. 밑에 있는 거 구항. 얘는 다 이해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음 법칙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골 때려요, 여러분들. 자, 두음 법칙은요, 일단은 두음이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3분만 쉬었다 갑시다. 목이 와는 뭐야? 지금 기다리고 있었네. 아니 이거 별로 안 걸렸어.